네. 영화 업 비평문 보러 갑시다. 졸라 재밌는 영화인데 이걸 내신에 다루면 어쩌자는 거야. 겁나 재미없어지겠네. 보죠 한번. 비평이에요 비평. 뭔가 분석하기도 하지만 감상하고 설명하는 글입니다. 업 줄거리. 어린 시절부터 친구인 칼과 엘리 두 사람은 남아메리카 파라다이스 폭포를 모험하겠다는 꿈을 간직해왔다. 하지만 녹록지 않은 현실 때문에 두 사람은 어른이 되어 결혼한 후에도 꿈을 이루지 못했고 엘리는 먼저 세상을 떠난다. 아 벌써 슬프다. 한편 칼은 집 주변이 개발되면서 집을 팔라는 압박을 받지만 아내 엘리와의 추억이 담긴 집을 지키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칼과 공사장 인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칼은 집을 떠나야 하는 처지에 놓이는데 집을 떠나기 전날 칼은 짐을 챙기다가 엘리의 꿈이 적혀있는 공책을 발견하고 엘리의 꿈을 이뤄주기로 결심한다. 다음날 칼은 집에 수많은 풍선을 매달고 하늘로 떠올라. 정말 영화적 상상력이죠. 파라다이스 폭포로 돌아온다. 칼은 소년 러셀, 말하는 개의 덕, 희귀한 새 케빈을 만나 여정을 함께하게 되지만 일행이 귀찮기만 하다. 파라다이스 폭포 부근에 도착한 칼과 일행은 희귀한 새 케빈을 노리는 악당의 공격을 받는데 칼은 파라다이스 폭포 가까이 가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일행들이 위험에 빠진 상황에서 풍선에 달린 집을 먼저 챙긴다. 그러던 중 칼은 엘리가 공책에 맨 뒷장에 쓴 글을 발견하는데 그걸 읽으면 모험의 진정한 의미와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 깨달음을 얻은 칼은 악당을 무찔러 일행을 구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 야, 새로운 인생 시작하기 전에 칼이 너무 나이가 많은데 뭐 응원합니다. 자, 비평문 시작하죠. 삶이라는 여행, 여행이라는 꿈, 꿈이라는 약속, 연쇄법이라고 하죠, 연쇄법. 네. 꿈이라는 약속, 약속이라는 삶, 업은 끝내 이루지 못한 오랜 꿈에 대해 쓸쓸히 이야기하면서 시작한다. 함께 떠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결국 홀로 남게 된 자는 이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 걸까? 와, 예, 네, 네, 영화 시작 장면이죠. 시작 장면을 언급했습니다. 이건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죠. 모든 글은 읽기 싫다는 거. 그래서 글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 글을 봐주지 않는다는 점. 환상적 미지의 세계로 데려다 주겠다는 어린 시절의 약속을 세월 속에 흘려보내고만 사람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앞에서 무엇을 결심할 수 있을까? 다시 꿈을 꿀 수 있을까? 꿈을 향해 이제라도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까? 와, 저는, 저는 모르겠네요. 제 나이가 이제 22살을 지나서 23살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죠. 칼은 아내 엘리가 어린 시절부터 함께 꿈꾸던 남미의 파라다이스 폭포에 끝내 가지 못하고 세상을 떠자 크게 마음을 다쳤다는 것, 상심했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쳤다. 국리 끝에 칼은 그들이 수십 년간 살아온 작은 2층 집에 수많은 풍선을 매달고 공중에 띄우는 데 성공, 본격적으로 파라다이스 폭포로 가려던 칼은 이웃의 8살 소년 러셀이 집 근처에서 서성거리다가 우연히 그 여행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올라타버린 거야. 애니메이션 업은 꿈과 모험이라는 애니메이션 본유의 영역에 본래 고유 합친말입니다. 본래의 고유의 영역에 가장 충실한 작품. 괴팍한 노인과 호기심 많은 소년이 말하는 개와 거대한 희귀새를 만나 신비의 폭포를 향해 가는 이 여정은 러셀의 천진무관 행동에서 근력 약한 노인들이 아픈 허리를 잡아가며 싸우는 몸싸움까지 기분 좋은 웃음을 시작부터 끝까지 시작, 종료 할 때 시작과 종료 시종 잃지 않아 관객을 즐겁게 한다. 네, 뭐 두 가지 평가가 나오네요. 첫 번째, 애니메이션 본유 영역에 가장 충실한 작품이다. 영화에 대한 이 글의 글쓴이 평가. 두 번째, 관객을 즐겁게 한다. 예, 두 개의 평가가 나옵니다. 영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호의적으로 접근해주고 있네요. 업에서 캐릭터 디자인은 3등신에 가깝게, 머리가 키 전체의 3분의 1입니다. 그 3등신이라고 하죠.
머리를 크게 그림으로써 만화적이고 정감 어린 인물의 느낌을 강조했다. 반면에 배경은 정교하게 이를 데 없는 표현력으로 생생하게 살려냈다. 예, 대비를 이루죠, 대비. 인물은 머리 크기가 신체 3분의 1이야. 너무 만화적이야. 근데 배경은 또 엄청 정교하고 사실적이야. 대비를 이루고 있어요, 대비. 예. 인물과 배경의 대비. 네. 또 업에서 각진 외모를 강조한 칼과 둥그스러운 외모의 러셀을 대비, 예, 이중의 대비가 나오죠. 첫 번째 대비는 뭐죠? 인물과 배경의 대비. 두 번째는 뭐죠? 인물과 인물의 대비. 각진, 네, 얼굴이 네모나죠, 칼이. 각진 외모의 칼과 동글동글한 러셀을 대비시킵니다. 네. 흥미를 배가 한다. 이때 배는, 아이고, 볼펜을 떨어뜨렸네. 이때 배는 2배 할 때 그겁니다. 흥미를 2배로 키운다, 더해준다. 수없이 많은 풍선이 일시에 부푼 후에 마침내 집이 두둥실 천천히 떠올라 비행할 때 그 우아한 리듬은 빠르게 휘몰아치기만 하는 오늘날의 허다한 오랑영화들이 결코 체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다. 우와. 네. 체현한다는 건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다. 서정적이면서도 내향적인 음악은 어느 때보다 그게 절묘하게 어울린다. 여기서 알 수 있죠. 영화잖아요.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도 필수적인 요소로 들어갑니다. 이게 분석 대상이에요, 이게. 이 비평문의 분석 대상이에요. 첫 번째 뭐 분석했어요? 인물 분석했죠, 인물. 그리고 배경 분석했죠. 그리고 지금 음악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 그 여행에 동행할 수밖에 없었던 칼의 아내 엘리, 동행할 수 없었던 칼의 아내 엘리는 반복되는 테마 음악을 통해 강렬하게 상기, 리마인드 됨으로써 그 여정에 내내 함께하게 된다. 됐나요? 좋습니다. 결국 업이 그려낸 세계는 무수한 풍선을 매달고 창공에 둥실 떠있는 작은 목조 2층 집에 창공이 하늘, 푸른 하늘, 창공, 목조, 나무로 만든 집, 또렷이 함축되어 있다.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날아가고 싶어하는 인간의 가장 오래된 소망이 가장 화려한 색들을 지닌 풍선의 도움으로 날개를 활짝 펴면서도 삶을 지탱하게 만들었던 소중한 기억 역시 낡은 집에 여전히 편안하게 깃들어 있다. 지나간 시간에 대한 추억과 다가올 시간에 대한 꿈이 함께하는 이 특별한 여행은 머무르면서 떠나는 역설, 예, 머무르면서 떠나는 역설을 풍선에 매달린 집으로 선명하게 시각. 됐나요? 예, 이건 뭐죠? 영화는 기본적으로 눈으로 보는 거죠.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자, 여기서 지금 차례대로 나왔네요. 첫 번째, 인물과 배경. 배경. 두 번째, 음악. 세 번째, 시각적 이미지. 이 세 가지를 비평하고 있습니다. 비평의 대상 세 가지 나왔어요. 비평 요소가 세 가지 나왔다는 말입니다. 이 영화는 시종 유쾌하다.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극 초반부와 후반부에서 강력하게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두 차례의 장면인데, 칼과 엘리가 결혼식을 올리는 순간부터 늙은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늙은 남편이 홀로 파란 풍선을 들고 귀가하는 순간까지 단 한마디의 대사도 없는 4분가량의 초압축된 초반 장면. 아, 이거 정말 유명하죠. 유튜브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아름다우면서 쓸쓸한 역설입니다. 명장면이다. 마침내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은 후반부의 어느 지점에서 안락의자에 앉은 칼이 공책을 넘기다가 맨 뒷장을 발견하게 된 엘리가 쓴 문장, 모험을 하게 해주고 고마워요. 이제 당신의 새로운 모험을 해봐요. 라는 감동과 용기를 끝내 함께 안기며 정화와 고향, 높아진다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높아진다. 고향의 순간을 빛낸다. 우와. 아니, 글은 별론데, 영화? 네. 이렇게 크게 전체적인 구성 요소 세 가지를 말하고 나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 두 개를 딱 꽂았습니다. 인상적 대목. 하이라이트죠. 인상 대목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초반에 나오는 4분짜리 요약본입니다. 아, 요약이라고 하면 그렇고 결혼 생활을 4분에 둘이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고 함께 늙어가는 과정을 정말 초간단하게 압축해가지고 보여주는 장면. 맨 마지막에 두둥 반전, 일종의 반전이죠. 엘리가 쓴 노트 맨 끝에 엘리가 쓴 문구를 발견하는 그 장면.
와, 이 영화 너무 좋은 영화인데 내신에서 다루려니까 짜증난다. 지나갑시다. 네, 다 얘기했고요. 맨 마지막입니다. 언론 시사회에 이 영화를 일반 시사에서 한 번 더 보고 나오던 날 극장 직원들이 선물로 나눴던 빨간 풍선 하나를 받았다. 집으로 개인적 경험이네요. 네, 글쓴이의 개인적 경험. 집으로 돌아오는 밤길은 멀고 고단했지만 끝내 그 풍선을 터뜨리거나 버리지 않았다. 거실에 불을 켜고 꽃병에 풍선을 꽂자 내 어린 내 고생 오래도록 잊고 있었던 작은 꿈이었다. 이 영화가 글쓴이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어떤 감동을 주었는가를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영화는 두 번 시작된다. 영화관에서 한 번 시작되고 집에 와서 한 번 시작되죠. 제목이 많은 것을 얘기하네요. 슬프다야. 비평문입니다.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적이고 영화의 구성 요소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구성 요소를 잘 봐야죠. 첫 번째 뭐였지? 등장인물과 배경. 두 번째 뭐였지? 음악. 세 번째 뭐였지? 세 번째 뭐였나요? 이미지. 네 번째 뭐였죠? 네 번째 뭐였죠? 가장 인상적인 대목 2개. 됐습니까? 좋습니다. 깊이 있는 이해를 드러낸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신의 경험과 연결을 지으며 그를 감상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캐릭터, 인물이죠. 배경, 음악, 이미지, 인상적인 장면. 요 네 가지. 네, 마지막 날 개인적인 경험에서 떠오른 감동. 좋습니다. 비평 요소 천천히 다시 한번 더 보죠. 본문을 봐도 되지만 이걸 봐도 됩니다. 인물이나 배경을 형상화한 방법이 뭐다? 인물은 3등신처럼 만화적으로. 있나요? 배경은 생생하게, 사실적으로. 즉, 여기서는 인물과 배경의 대비. 여기서는요, 칼과 러셀이라고 하는 인물과 인물의 대비. 사용된 음악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정적, 내향적 음악. 그리고 엘리의 테마 음악이 나오는데, 엘리는 죽었죠. 근데도 여행 내내 함께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미 지인데 진짜가 빠졌네. 주제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지나간 시간에 대한 추억과 다가올 시간에 대한 꿈이라는 작품의 주제를 선명하게. 뭐 어떻게? 풍선과 살던 집, 이 두 가지. 살던 집은 뭐죠? 지나간 시간에 대한 추억입니다. 풍선은요? 네, 다가올 시간에 대한 꿈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 초반에 4분 동안 이어지는 둘의 결혼 생활을, 둘의 삶을 나타내는 부분. 맨 마지막은요, 엘리가 쓴 문장. 맨 마지막에 필자의 개인적 경험. 이 영화를 봐야 된다, 이건 진짜. 여기서, 요 빈칸 있죠? 반드시 답지 보지 말고 채워야 됩니다. 채우고, 비교해야 돼요. 비교한 다음에 빠뜨린 거, 그게 공부할 대상입니다. 귀찮다고 답지 쓱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잡아 죽일 것, 아니, 죽이는 것도 너무 심하고, 풍선에 태워서 보내버릴 겁니다. 네, 어휘시험, 쪽지시험, 잘 보세요. 문제도 조금만 풀까? 네, 1번 봅시다. 수용안에서 적절하지 않은 거, 비평 요소를 파악한다. 파악해야죠. 이미지, 음악, 인물과 캐릭터 배경, 드러난 관점과 가치관이 공정한지 파악한다. 네. 이건 평가, 비평이에요. 공정하게 평가해야지. 네. 근거가 타당한지, 그렇지. 실제로 그 사람 말이 맞는지 검토해봐야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 안 됩니다. 내 해석하고 비슷한 게 뭐가 중요하냐? 서술상의 특징을 적절하지 않은 거 앞부분에 줄거리 요약 제시했고요. 평가한 내용이 뭔지 밝혀주고 있고 근거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형식이 있었나? 찾아야 돼. 질문 형식이 있었나? 내디딜 수 있을까? 서리법이긴 한데 질문 형식을 활용하긴 했습니다.
시작 장면을 소개했고요. 독자형미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장면의 구도와 같은 기술적 측면은 별로 안 나왔어. 장면의 구도가 비평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 아닙니다. 장면의 구도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화에서 비평의 대상 요소가 됩니다. 다만 이 글에 없다는 거예요. 이 글에. 한번 필자가 비평한 요소를 적절하지 않은 인상적 장면 나왔고 배경음악 나왔고 인물의 형상화 방법? 요건 좀 애매한데 3등신 요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맞는 겁니다. 음성 언어와의 조화? 뭔 개소리야. 좀 적당히 좀 그럴듯한 오답을 내야지. 법의 주제를 함축한 이미지가 뭐라고요? 네, 두 개죠. 지나간 시간, 목적어지, 이천지. 다가올 시간에 대한 꿈, 풍선. 답 5번. 기억이 뭐냐? 기억이. 본유의 영역에 가장 충실한 작품이다. 이렇게 평가한 이유는 뭐라고? 네. 이거죠, 이거. 애니메이션 기본적으로 어른들이 보는 애니메이션도 있습니다만, 애들이 보는 애니메이션이죠. 예. 모험, 여행, 웃음. 뭐 이런 것들입니다. 니은과 디귿을 비평하라 했을 때 니은이 뭔데? 니은이. 캐릭터 디자인, 3등신, 음악. 졸라 서정적인 음악, 엘리가 함께하고 있는 것만 같은 음악. 니은, 칼과 러셀, 인물 대비. 니은, 3등신. 이거 서정적이고 내용적인 음악. 빠른 템포 아니야. 아니라고. 빠른 템포 아니라고. 그렇죠. 엘리 테마 음악이 계속 나면서 엘리가 함께 있다. 네. 7번 바에 제시된 비평 바가 뭔데? 가장 인상적인 대목 고른 거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 꼭 풀어보시고 답지도 별도로 올릴 테니까 꼭 잘 풀어보고 채점하세요. 예, 이거 비평문 이거 이번 교과서에 처음 실린 거라 문제는 많지 않습니다만 네. 여기 있는 문제만으로도 충분히 내용 수준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할게요. 이 단원은 잠시 끊어서 가겠습니다.